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나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더불어 살아가겠습니다. 며칠간의 긴 비가 지나가고 화창한 월요일 오후입니다. 오늘은 중복이라고 합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요? 지난 1년간 오고돈 시장님과 부산시청, 김석준 교육감님과 교육청, 그리고 박인영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의회 모든 기관의 구성원들은 부산 시민들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더 향상시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들에게는 목마름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실천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해운대구 반여 2동 3동 재송 1동 2동 지역구의 김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일 지난 10여 년간 여전히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신세계 센텀시티 C부지와 부산시 소유 행정재산의 캠코 위탁 관리에 대해 시정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90년대 후반 부산시는 주식회사 센텀시티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기존에 있던 수영 비행장과 컨테이너 야적장 등을 개발하여 첨단 산업단지와 업무 공간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현재의 센텀시티라는 지명이 유래하게 되었고 2007년 주식회사 센텀시티는 공식적으로 법인 청산을 하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거나 진행이 되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곳이 바로 신세계 센텀시티 C구역입니다. A구역의 경우 2009년 온천과 쇼핑을 결합한 복합센터로 개장한 후 단일 면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백화점으로 기네스 기록에 등재되었으며 2016년에는 바로 옆 B구역에 신세계몰을 개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C구역의 경우 여전히 시민들은 야외 주차장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윤일 일자리 경제실장님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자리 경제실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당초 신세계 측에서 해당 부지를 보시면 이 부지거든요. 해당 부지를 분양받으실 당시에 용도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분양 당시에 지원시설 용지 네. 그렇게 해가지고 매각이 되었고 지원시설 용지 안에는 아시다시피 백수가 앞쪽에 IBC 국제 업무지역, 네. 이 지역은 이제 유이시라 해가지고 도심 이제 엔터테인먼트 존 뭐 그렇게 돼 있고 또 그 상단 홈플러스 쪽에는 이게 복합 용도지구 그저 믹스드 유즈드 존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이게 저 UEC 지역입니다. 근데 현재까지 몇 가지 사업이 검토되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신세계 측에서 이때까지 한 세 차례 2015년, 16년, 17년에 걸쳐서 한 세 차례 여러 가지 좀 약간 내용은 좀 바뀝니다만 세 차례 검토를 했고. 현재 신세계 측에서 밝히고 있는 사업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개략적인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좀 그런 엑스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센텀 지역에도 부산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또 오피스라든지 컨벤션 뭐 이런 시설들이 포함된 이게 복합 개발 방안을 이제 구상하고 있고 기본 내용은 좀 저희들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제안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전히 그렇게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혹시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지금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정 기간 안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공장이 만들어지면은 그 안에 처분 제한 이런 규제가 있는데 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그런 제약이나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세계에서도 알고 있겠죠.
근데 법으로 다만 강제할 수 이제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법상으로 이제 이런 네. 제한이 없는데 저희들이 부지 매각하면서 네. 용도를 정해서 지정 용도로 3년 내에 네. 개발을 해야 되고 개발을 안 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 여기 주차장 용도는 사실은 이제 불허 용도나 이런 게 아니고 우선은 이 지역에 가능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네. 기간이 계속 연장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지는 최근의 기사에서는 보면 신세계에서 뭐 해운대구청에 6월 30일까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주차장 허가는 어디에서 해준 것이죠? 사실은 이게 해운대구청하고 협의해서 네 네. 차례 이제 주차장 사용하는 기간 연장을 해왔습니다. 해운대구청에서는 주차장 허가를 신청해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거죠? 법상으로는 주차장은 허가 개념이 아니고 네. 이 사업자 토지 주인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구청에 통보하면은 신고하는 그런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신세계 측에서 이 토지를 매각한다고 했을 경우에 시에서 뭐 강제할 방법이 없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법상으로 매각 제한 그렇죠. 산업실처럼 되어 있지 않은데 네. 저희들이 부지 매각하면서 3년 내에 개발하도록 하고 또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할 처분을 경우에는 어떤 그 시설에 대해서는 해지를 하지만 처분할 경우에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약상에 그렇죠. 처분 제3자 처분 제한 규정이 있고 제한 규정이 거기 있습니까?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네.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하면은 원상 회복해서 시에 반환하도록 네. 계약 용지 공급 계약서에 처분을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네, 있네요. 예, 예.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신세계가 아니죠. 롯데백화점 센텀시티는 땅을 매각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은 세일즈 앤 리스펙 방식으로 해서 자금 난으로 인해서 땅을 매각을 했습니다. 기사에도 다 나왔고요. 요거 근데 말씀드린 용도로는 계속 쓰고 있죠. 예, 예. 네, 용도로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나 여러 언론에서는 땅 장사했다라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계약상에 있는 거는 이 용도로 개발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에 계약 해제 가능한 그런 그렇죠. 내용이고 일단 개발이 다 된 다음에 그 부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규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제2센텀시티를 저희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유사 사례에 대해서 방지할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원님 이번에 뭐 질문하면서 준비하면서 계약 내용도 다 보고 했는데 네. 이 계약상으로는 잘 되어 있습니다. 지정 목적으로 3년 내에 개발하게 돼 있고 그 목적 외로 개발 안 하거나 아니면 제3자 처분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고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네. 사실 주차장이 이 지구단위 계획상 허용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이 계약 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다음에 센텀 2지구 개발할 때는 용지 공급하는 계약상이나 아니면 지구 단위 계획상에 주차장 용도나 이런 용도로 지나치게 장기간 사용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저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 부지는 뭐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UEC 그죠? 로 해서 지원 시설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봐도 원저씨 간판을 주차장이라고 써놨습니다. 어제도 제가 가족과 함께 영화를 보기 위해서 CGV를 갔습니다.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차가 복잡하면 저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시설에 대해서 신세계에서 어떻게 개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개발을 해라라고 강제할 수 없는 것 또한 법령의 어려운 점인 것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이번에 시정질문 해주신 걸 계기로 해서 이때까지는 주로 시에서 소관 부서가 없다 보니까 구청의 그 인허가 차원에서 접근해서 관리가 되었는데 이번에 아마 이게 장기간 또 미개발 상태로 방치되는 것은 전체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 나서서 센텀 신세계 관계자를 좀 불러서 이야기 나누고 개발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누려야 할 공간입니다. 뭐 그것이 상업시설이 되었던 업무 지원 시설이 되었든지 간에 시민들이 누려야 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래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제2센텀 개발 시에도 이와 같은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시의 행정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그동안 부산시 소유의 토지를 해당 자치구군에 위임하여 관리를 해왔습니다. 이에 해당 구청에서는 토지의 임대료를 받아 일부는 세입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부산시로 납부를 하는 형식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문제점의 발생으로 인하여 2016년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캠코에 위탁관리를 맡기게 됩니다. 이후 관리는 수월해졌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재정관님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재정관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여기서 꺼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질문이 있었지만 이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이제 법과 원칙에 의한 관리라는 측면과 사용하는 주민의 편의성, 또 수익성과 공공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로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상임위원회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부산시 전체의 재산에 관련된 문제이고 또한 시민들께서도 아셔야 할 부분들도 있고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저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기존 구군에서 위탁 관리하던 것을 캠코에 넘겨준 이유가 있습니까? 예, 캠코에 2016년 11월에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구군 이임 관리시 일단 첫 번째로는 구군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산을 무단 방치한다든지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변상금을 부과 못한다든지 또 법령에 맞지 않게 관리하는 측면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캠코가 2014년 12월 달에 부산으로 이전 공공기관으로 되어졌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그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가지고 수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2016년 11월 달에 이제 위탁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개 입찰할 때 캠코 말고 다른 기관도 있었습니까? 캠코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럼 단독 입찰이네요. 네, 단독 입찰 시에는 수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상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캠코에서 관리하게 된 이후로 혹시 장단점에 대해서 분석하신 그런 데이터는 있습니까? 예, 일단 캠코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난 이후에 물론 2017년, 2018년 이제 두 해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위탁 관리에 따른 비용이 줄어들고 수익이 정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구군에서 관리할 때는 약 30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100억 가까이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 아무래도 또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변상금 부과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3배 이상 이렇게 증가를 해서 변상금 수익이 대폭 증대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단점은 혹시 없습니까? 단점은 그 이전에 이 공유재산을 구군에서 관리할 때는 구군 전체적으로 볼 때 약 16억 정도의 구군의 수익이 발생된다. 구군별로 보면 약 8,500만 원 정도 수익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구군 세입에서 감소를 하게 됐던 단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구에서의 단점인 거죠. 예. 캠코에 관리를 맡기면서 저희가 연간 지급하는 비용, 자산 매각 수수료를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지급하는 관리 비용이 지금 혹시 2017년도에 약 5억 정도, 그리고 2018년도에 7억 정도 지금 오늘 자산 매각 수수료 다 포함해서 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빼고는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3명에 대해서 이제 인건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 자체는 약 1인당 한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약 2억 5천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는 게 사례일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위치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해운대구에 있는 센텀 제2초기 의정부지와 좌동 보건소 옆 테니스장의 경우 캠코에서 요구한 대로 임하면 임대료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저 부분이 이제 공시지가 센텀 상업용지로 이 공시지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여기에 1년 사용료가 약 5억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네.
저기가 테니스장하고 뭐 축구 동호인들 그리고 뭐 리틀 야구단 그리고 센텀 중학교가 운동장이 좁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과연 이 운동 동호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이 캔코가 관리하면서 이제 법과 원칙에 의한 관리나 사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성이 우선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뭐 지금 실질적으로는 지금 부과가 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예, 실정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하고 있는 것 또한 본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업단지에 우리 개발할 때 그죠? 개발할 때 당시에 지금 이 땅에 대한 값어치는 현재 값어치는 상당히 높습니다만 이 땅을 교육청에서 개발할 때 매각을 하게 되면 개발 당시의 금액으로 매각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지 자체가 그 센텀 2초등학교 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게 부결이 되는 바람에 네. 지금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하튼 여전히 그 센텀 2초등학교 부지로 지금 지정이 되어져 있기 네. 때문에 만약에 이 센텀 2초등학교로 한다고 하면 조성원가로 그렇죠. 팔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원가로 약 4분의 1 정도 가격이 매각을 하면 조선원가로 하게 돼 있는데 임대료는 현재 시세로 받고 있습니다. 예, 캔코에서.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에 이 부분은 뭐 특별한 다른 규정이 없는 한은 1000분의 50 공시 가격의 1000분의 50을 네, 그 사용료 대부로 받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재산이 한 3천여 개 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철마면이나 금정구 회동동, 오륜동 일대에도 부산시 소유 토지가 있거든요. 물론 농지입니다만 제곱미터당 얼마 정도 받으시는지 아십니까? 예, 뭐 최저하는 부분에 뭐 이 300원 평방미터 300원 정도 이렇게 받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농지 경작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그 대부 요율이 1000분의 10으로 그러니까 1%로 떨어집니다. 아까 부지는 5%인데 이 부분은 또 공시지가도 낮은 데다가 1%의 요율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아주 미미한 금액 10,000원, 20,000원 요 정도 이렇게 최소는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캠코하고 위탁 관리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2016년 12월부터 올해 3년간이기 때문에 올해 11월까지입니다. 그럼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혹시 뭐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저희들이 방침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한 다음에 1회에 한해서 지금 그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상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자 출연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시 산하 출자 출연 기관 중에서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없습니까? 예, 지금 굳이 한다고 하면은 도시공사를 꼽을 수가 있는데 이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상에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는 기관 자체가 4개로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캠코르 자산관리공사, 그리고 지방에서 설립하는 공사, 그리고 LH공사, 그리고 재정공제회 이렇게 4개만 그 재산의 위탁 관리를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법상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도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그 서울도시공사가 이렇게 맡기고 있고 또 다른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전남 하순에서 그 재정공제에 올해 처음으로 지금 그 위탁 관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나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예, 그건 공단은 없습니까? 일단 법상에서 그 관리를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는 기관에서 공사가 제외되어 아니기 있습니다. 때문에 예. 그러면 만약에 BMC라고 하면 BMC에서 하던 비스코에서는 뭐 비스코가 성격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럴 경우에 추가적인 인력 채용도 가능할 것 같은데. 예, 물론 인력을 채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만은 일단 법상에서 시설관리공단은 일단 법을 뭐 개정하지 법을 않는 한은 개정해야 되겠죠. 어려운 측면이고 우리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주로 주택 건설 사업이라든지 토지 개발 사업 위주로 지금 그렇죠.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자산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자산관리공사하고는 아직까지 자산을 관리하는 전문 노하우 인력을 측면에서 전문성이 좀 채용하면 떨어진다고 볼 수 되지 있습니다.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뭐 검토해 본 부분은 없으시네요.
예, 저희들이 뭐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하게 용역을 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저는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캠코는 부산에 내려와 있는 공공기관이긴 합니다만 부산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한국자산관리공사이고 국가에서 만든 기관이죠. 근데 나머지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기관은 어떻게든 우리 시민들이 이익을 조금 더 대변해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해당 재산들, 우리가 재산을 많이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캠코에 위탁을 주고 있는 예, 재산들은 부산시의 소유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누려야 할 재산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 캠코에 맡겨놓은 재산 자체가 약 3,400건 정도의 110만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이 부분들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물론 수익적인 측면이라든지 그 재정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팔거나 매각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아주 수익만 따지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비축형으로 해서 공공개발에 앞으로 향후 예상되는 공공개발의 대비를 비축형으로 거의 대부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건수는 적지만 대부분의 면적을 남겨두고 이게 보존 부적합하거나 이제 무단 점유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그걸 매입할 의사가 있는 경우는 파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 이런 부분들을 우선시해서 지금 관리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재산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야 하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부산시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시민들이 누려야 할 공익적인 목적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다양한 재산들을 관리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거론된 바와 같이 수익과 공익 두 가지 중 어떤 것이 우선인지는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시민들이 누려야 할 재산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좋은 방안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 재산은 부산 시민의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무상 사용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관리를 위탁받은 업체에서 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수익에만 목적을 둔다면 시민이 누려야 할 재산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을 배운 한 어린 야구 선수는 자신의 꿈을 키워 2018년 한국 시리즈 최고의 선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과연 연간 억대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했다면 어린 선수들은 어디에서 꿈을 키워야 할까요? 부디 부산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또한 부산 시민임을 잊지 마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우선인지 한번 헤아려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시정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